교과서 마지막 작품 춘향전 내용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춘향전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춘향전 봅시다. 자, 우리가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에서 출발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판소리는 요즘식으로 치면 뮤지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존재하고 이야기도 존재해요. 이 부분이 둘 다 있는 거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염정은 남녀 간 애정을 염정이라고 합니다. 해학풍자 많이 보이죠? 그 다음 평민의 내용 담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 시점, 배경, 제재까지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주제 봅시다. 3개나 나와 있어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춘향과 몽룡의 사랑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불의한 지배계층에 대한 민중의 거는 평민들 입장에서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신분적 갈등을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 이거 신분 상승의 의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춘향이가 마지막에 뭐가 돼요? 정렬 부인이 되죠. 그래서 양반이 되는 그런 구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에 요즘에 잘 안 쓴 단어네요. 해학풍자에 의한 골개미, 해학과 풍자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언어 유희가 대표적인 해학입니다. 서술자의 개입에 의한 편집조적 논평 두 개 지금 구분은 별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술자의 개입하고 편집조적 논평을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판소리 사설의 영향에 의해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중성 얘기가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양반층의 언어 한자어, 평민층의 언어 우리말 또는 비속어, 이게 혼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향유 계층이 둘 다였기 때문에 그래요. 양반 평민 둘 다 향유했었다 이런 얘기고요. 확장적 문체에 의한 장면의 극대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확장적 문체에 의한 장면의 극대화는 뭐냐? 열거, 대구에 의해서 확장적 문체를 만들어요. 재미있는 장면들을 보통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계속 나열을 해. 막 특정 장면을 장황하고 과장되게 일부러 서술하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왜 이런 걸 하느냐? 효과를 봅시다. 사실감, 생동감 주고요. 리듬감도 주고요. 또 뭐 줘요? 급박한 상황 전개. 아주 긴박한 거.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합니다. 이런 거 왜 할까요? 재밌으니까. 하이라이트 장면, 재밌는 장면, 이런 장면에서 장면의 극대화 혹은 확장적 문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춘향전에서는 암행어사 출도 장면 또는 변사또 생일 파티 장면, 이런 장면들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장면의 극대화를 사용할 때 논리적 연결성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흥에 취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가는 갈래에서 좀 벗어나 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몽룡이 쓴 한시가 있었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총루낙시는 밀루낙이요 가성고추는 원성고라. 요거 운자였죠. 운자를 주고 이렇게 글자를 쓰는 거, 이렇게 시를 쓰는 걸 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한시는 보통 칠원절구라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도 기승전결이에요. 가시랑 똑같아요. 금준미주, 금잔에 든 술을 아주 좋은 술은 천인열, 천사람의 피요. 옥방가요,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안주는 만성고, 만사람의 만백성의 눈물이라. 기름이라. 근데 요거 말 좀 다르게 했던 거 기억나죠? 이 뒤에 해석 나오는 건 요 자체는 양반의 언어고요. 뒤에 우리말로 해석이 나왔던 건 평민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대구하고 은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천인열 만성고, 그 다음에 총루낙시,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밀루나,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요. 백성 눈물. 가성고처, 자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고, 원성이 높았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게 다 뭐가 돼요? 은유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 이렇게 세트. 그러니까 1, 2 하고 3, 4가 대구가 될 겁니다. 한시는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가사나 양반들이 자주 썼던 문학들에는 대구법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춘향이의 발언들에서 비유적 표현들을 좀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암행어사라서 내 수청도 거절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주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과 눈은 뭘 뜻해요? 시련을 뜻해요. 그럼 바위와 나무는 춘향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춘향이에 뭘 뜻하는 거야? 지조. 지조라는 게 지조 절개 혹은 정절 이런 것들은 사실 변치 않는 마음이잖아요. 얘를 변하게 만드는 바람, 눈 이런 건 시련 혹은 뭐 꼬시는 거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 춘향이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 있습니다. 이몽룡이한테 대답하면서
디몽랭이가 이제 구해주고 나서 남원 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어? 춘향이. 춘향이 봄 춘자에 향기 향자잖아. 사실 춘향이가 꽃이야. 그러니까 봄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됐어? 떨어지겠지. 가을은 사실 그래서 뭐를 상징한다고 얘기해요? 변사또. 객사에 봄이 들어. 봄이 왔잖아. 봄은 춘이고 이화춘풍 날 살린다. 중의적 표현이네. 이화춘풍은 뭐야? 이자가 오얀 리자이기도 하다니까. 이몽룡이 몽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걸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게 날 살린다 이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표현상 특징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 서민층의 영어, 앙반층의 언어. 이거 이제 이중적 언어 혹은 양면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주제도 다양하고요. 언어도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한자하고 우리말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다. 비속어라 그러니까 너무 비속어에 꽂히는 경우 있는데 우리말로 된 것들이 전부 다 평민의 언어예요. 등장인물의 성춘향. 굉장히 애정 표현에 강하죠. 그리고 적극적, 진취적. 물론 당대 가치관인 정절을 지키고 있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몽룡이 좀 방탕하죠. 풍류도 즐길 줄 알고 여자도 밝히고 하지만 뭐 좀 경솔하기도 하고 하지만 의 있고 살 깊은 게다가 공부도 잘하잖아. 월매. 제가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보정이 있어요. 딸에 대한 애정이. 그 다음 변학도 부패한 지방관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제 이중성의 표면적 주제는 유교적 윤리에 의한 이게 보통 양반들이 보고자 하는 양반들 지배계층들이 좋아했던 그런 주제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자유연애 같은 거, 신분상승 여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부적인 표현 방법들 문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언어 유의 나오는 거 서방인지 남방인지 서방이라는 서를 방향으로 해석한 거죠. 이거 동음이어에 의한 언어 유의죠. 밑에 있는 갈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갈비를 쿡 찌르면서 소갈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동음이어엔 언어 유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변사또가 도망가면서 했던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도치죠.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도치죠. 도치에 의한 언어 유의. 보통 언어 유의가 동음에 의한 언어 유의, 도치에 의한 언어 유의, 뭐 비슷한 구절의 반복에 의한 언어 유의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서술자의 개입으로 일단 판단되는 부분들 조금씩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원래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을 다르게 보기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보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자 보세요. 어찌하니 한심하랴 한심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심란하구나. 요거는 감탄문이네. 여긴 서리법이었고.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건 반어이기도 하네. 역시 서리법이네. 후딘맛이 사납겠다 라고 평서문으로 서술했고요. 어찌하니 통분하랴. 서리법이네. 정치를 감안하여 지었겄다. 사납겠다. 지었겄다. 비슷한 부류입니다. 그 다음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힌 듯 과장입니다.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서리법이죠. 춘향엄이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서로하랴. 서리법이죠.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있기 때문에 어찌하니 졸생가. 서리법이죠. 자, 서술자의 개입은 서리법이 제일 많아요. 오케이? 그 다음 반어적 표현. 좋은 잔치. 어찌하니 명관인가. 술과 잔 좋은 잔치. 명관인가. 뭐야 두 개밖에 없네. 그쵸? 반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반어는 해악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만 잘 파악하시면 별 문제 없지 싶어요. 그래서 특히 단어들 잊지 말고 교과서에 등장한 단어들은 잘 챙겨주세요.